사람을 딱 굽어 앉혀놔요. 가부자리. 이게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마룻바닥에다 딱 앉혀놓는데 화장실 갈 때하고 밥 먹을 때 외에는 절대 움직이면 아예 그 가혹행위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철장 밖에다 손 내밀어 가게 우선은 그 간수들이 와가지고 총 쏘질 때 쇠주려고 탁 뗀다. 뼈다가 막 피가 튀죠. 네, 세상연구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동포 직접독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입니다.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는 없죠. 어느 정도로 폐쇄됐냐면 라디오 인터넷을 없앤 유일한 나라예요. 그렇게 막힌 사회에서 탈북 바깥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세상이 그렇게 다른 거죠. 특히 남한에 대한 거는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깡패의 나라고 나쁜 얘기만 잔뜩 듣다가 정작 남한에 오면 얼마나 이 세상을 알고 싶겠어요? 신기하고요. 그때는 김평공항밖에 없었어요. 인천공항이 아니고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그 벌목공 탈북자들하고 저 같이 왔는데 그 벌목공들이 이 서울 상공에 들어왔을 때 그래요. 또 공항에 내렸을 때도 그렇고, 야 이거 일본 같다야. 일본 같다야. 그 남한은 헐벗고 굶주린 줄 알았는데 그때 95년도인데도 일본 같다. 왜 일본은 발전된 걸 안 하면요. 북한에 저청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런 소기가 좀 많아요. 또 일본은 워낙 또 발전된 나라니까. 근데 저는 좀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지 어쩌는지 야 한쪽 땅만 해도 참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이 놓이더라고요. 북한처럼 우리 조국이 저렇게 한심하고 낙후하고 못 살고 독재적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이 남한까지 그랬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 한쪽 땅만 해도 이렇게 발전된 게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이 들어가더라고요. 공항을 해서 이렇게 쭉 서울 시내 들어왔거든요. 조사기관까지 들어오거든요. 그거 안에 쭉 보면서 주체는 다 여기네. 자동차의 99%가 다 한국제더라고요. 예. 북한은 주체하지만 평양시에 80년대는 80% 이상이 일본제 차였다. 나머지가 소련제 차였고요. 주체라고 말하면서 물건은 전부 외국서 갖다 쓰고 남한은 뭐 괴뢰도당이라고 그랬는데 다 자기 자동차 90% 이상을 99%, 95% 그때는 그랬어요. 조사기관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한국에 왔는데 어딜 가고 싶은가? 이 사회의 본질을 알고 싶은 그런 게 제가 있었다고요. 물론 과학자였고 또 연구원이었으니까 그런 습성도 있었지만요. 이 남한이란 나라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남한에 딱 두 곳을 가고 싶은데 하나는 감옥이고 하나는 쓰레기장이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오는 많은 탈북자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다는 게 왜 감옥을 가보려고 하느냐. 그 끔찍한 데를 쉽게 말하면 나쁜 데를. 그래서 어느 사회나 감옥을 가보면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도나 인권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숨길 수 없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은 왜 가보려고 그랬냐면은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은 쓰레기장에 가보면은 절대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두 곳을 가보려고 했다. 실제로 두 곳 다 가봤어요. 근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탈북자 중에서 감옥에 가 있는 분들 이문 차원에서 몇 번 가봤어요.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가보고서 놀란 게 뭐냐면요. 죄수가 간수보다 더 뚱뚱한 거예요. 북한은 아야 감옥 빼빼 말라가지고 진짜 뭐 죄수하고 간수 차이는 하늘과 땅인데 여긴 반대더라고요. 어떻게 된 바인지. 그만큼 감옥 생활이라고 해서 굶주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잘 먹는지 또 차입도 해가지고 한때 비장기 전향 간첩이었던 분들을 북한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인모 노인이라고 평생 감옥에 있던 분이 전향을 안 하고 북한에 올라갔는데 북한에 감옥에 한번 가보고서는 와 우리가 이게 북한 감옥에 있었다면 이렇게 오래 못 있는다고. 그러면서 이거 개선해야 되잖냐. 그래가지고 뭐 그분이 후에 뭐 반동처럼 몰렸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감옥을 보면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것을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장을 그건 뭐 자연스럽게 가볼 수 있는 건데 어디 것이나 그 쓰레기장을 보면 풍요. 지금은 당근에 또 보면요, 이 당근에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주는 거 있어요.
야, 그 좋은 그 몇백 명짜리를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뭐 안마 의자 같은 거, 뭐 참 그런 거 보면서 그 사회의 풍요함을 절대 이거 속이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 예측이 맞은 거죠. 제가 떠날 때도 북한에서 이 남한비라를 보고서 남한비를 보고서 남한을 예측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측한 것이 다 맞더라고요. 제가 탈북하다 처음엔 잡혔거든요. 중국에 넘어갔다가 중국말 모르죠. 또 중국은 같은 공산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잡혀가지고 북한에 넘겨갔죠. 그래서 거기 외국에 나가는 자체가 정치범입니다. 정치적 성격으로 처음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나갔나, 예를 들어 밀수한다든가 먹고 살게 나갔나, 아니면은 공화국이 북한이 싫어서 나쁜 제도라는 걸 알고 도망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거는 완전히 못 나오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경제적인 거는 단순 월경행위만 해도 3년 징역이에요. 이걸 판단하는 기간에 저는 사실은 정치범 형태로 넘어갔죠. 전 세계에서 북한처럼 인권유린 가혹한 데는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유일하게 있고요. 수십만이 있죠. 그 감옥, 정치범 수용소는 더 많았겠지만 감옥, 일반 감옥도 그 비참함이라는 거는요. 우선 첫째로 딱 들어가면 그래요. 저도 북한 감옥, 중국 감옥, 소련 감옥 갇히면서 왔거든요. 북한 감옥이 가장 열악합니다. 뭐 아우슈비츠 뭐 수용소가 악랄하다는데 그건 전쟁 때 타민족한테 독일이 유대인한테 하는 타민족한테 학대한 거네. 근데 이거는 자국민을 평화시 그 감옥에서 그 가혹행위라는 거 보면요. 우선 뭐 그 죽여도 뭐 아무 책임 없어요. 예. 너는 죽어도 누구도 책임 없다. 너는 민족 반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걸 아야 말살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뭐 남한은 뭐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 생활 많이 해가지고 민주화의 화신처럼 말하는데 그분 수기를 보면요. 감옥 안에서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서 혼났다. 세상에 북한은 비행사 정말 중앙당 비서나 겨우 초콜릿 먹는데 아니 세상에 정치범 중에 정치범이 남한에서 감옥 안에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뚱뚱해졌다. 북한에서 그렇게 잘 먹일까요? 네, 절대 돈 있어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딱 굽어 앉혀놔요. 가부자리. 이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마룻바닥에다 딱 앉혀놓는데 화장실 갈 때하고 밥 먹을 때 외에는 절대 움직이면 아유, 그 가혹행위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철장 밖에다 손 내밀어 가기고서는 그 간수들이 와가지고 총 쏘실 때 쇠주려고 탁 뗀다. 뼈다가 막 피가 튀죠. 그 다음에 쪽쇠를 이렇게 철자에 매달아 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똥오줌 다 쏟아 놓고 막 마지막에 네가 치워. 처음에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인간이 아니라는 그 비참함. 그 한 보름쯤 가면은요, 뭐 개새끼 소새끼라는 말은 뭐 흔한 말로 인간 학대를 받는데 그것도 한 보름 가면은 그것도 그냥 뭐 시체도 계속 보다 보면은 처음에 놀라다가 뭐 개 죽은 것보다 못한 것처럼 익숙해져요. 고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앉혀놓는 거예요. 그게 고문보다 더 힘들어요. 꼼짝 못하게 막 뼈마디가 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운동하는 사람을 앉혀놓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보름 있다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굶주림이에요. 이 자살할까봐 밥 숟갈은 꼭지가 없어요. 이거 삼키면 죽을까봐. 윰 식기로 이렇게 쟁반이 알루미늄 식기 거기에 밥을 줘요. 국은 여기 소금국에다 그냥 배추시래기나 그냥 조금 있고, 옥수수라는 거 매옥수수라고 사리옥수수 여기 겨울에는 막 모래알 같아요. 그런 밥알 그 옥수수알 조금 한 줌. 그냥 옥수수 계속 먹으면 이 필라그라 걸립니다. 이 영양 부족 걸린다고요. 이 콩을 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감옥 가면 콩밥 준다. 콩 먹는 거는 진짜 그건 영광이에요. 북한 감옥에서는 콩 생산이 안 된 데라 콩 주는 게 정말 영양식적 걸려가지고 옥수수 요거 먹고서는 소금국만 먹으니 이게 영양 안 걸리겠어요. 그렇게 보름쯤 되면은 모든 게 이게 이 살이 다 빠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쪽새도 안 채워요. 뭐 휘들휘들 하는데요. 보름 굶겨는 같은 거니까. 이 굶주린 게 참혹하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어떤 때 고깃덩어리 보인다는데요. 이 물건이
돌매라면 그 떡덩어리를 보일 정도로 환각이 와요. 너무 굶주리니까. 그래서 그때 감옥 안에서 사람을 잡으면 식인 사건, 북한에는 식량 배급이 끊겨가지고 수백만 죽고 식인 사건이 맞은 말이에요. 다 이해가 갑니다. 굶주려 보세요. 그건 어느 나라에도 그랬어요. 중국 대기근 때, 뭐 아일랜드 대기근 때 다 그런 극한, 그 아이스비츠 수용소에도 그렇게 꼴딱 앉혀놓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냥 이따가 강제노동을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북한 감옥은 꼴딱 앉혀놓더란데요. 그 예신기간에 대체로 그렇고요. 그 예신기간이라는 게 한 달이 10년 징역생활 같아요. 그걸 석 달, 6개월, 1년 시켰거든요. 사람 죽는 거예요. 골병을 빼는 거죠. 북한에서는 또 감옥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말은 또 잘 붙여요.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장 반민주주의고 독재국가 인민민주주의 두 개 갖다 붙였어. 그런 것처럼 말은 잘 붙어요. 공산당이 거짓말 잘하니까. 북한은 감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직결서라고 그래요. 직결서. 정치보위부 직결서. 사회안전부 직결서. 그 예심서. 감옥인데 직결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수라는 말도 또 뭐 옛날 얘기인 것처럼 개헌이라고 그래요. 개헌. 근데 여러분들이 개헌이라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간수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감옥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직결서라고 그러고요. 거기 예심소 감옥이에요. 거기서 판명인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든 사회안전부 수용소에 보내든 노동단련대에 보내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평생 감옥에 수용소에 가야 된다고요. 특히 그 김부자에 대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말이야 이러면 벌써 그건 걸린 거예요. 어떻게 김일성이 위대한 수령임이라고 안 붙이냐. 뒤에 동지도 안 붙이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공화국이 왜 이렇게 이민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있어. 이건 심각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수령을 욕하는 거. 제일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욕하는 거. 정치를 욕하는 거. 불만을 표시하는 거. 이런 건데 여기 남한에 오니까 세상에 대통령은 동네 북이더라고요. 여긴 대통령을 나야 그냥 별 쌍욕을 해도 대통령은 뭐 괜찮더라고요. 인간끼리 일반 국민끼리는 뭐 큰 소리만 쳐도 명예훼손에다가 뭐 사람을 위협 줬다고 막 그러는데 존중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완전히 뭐 별 쌍욕을 다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남한은 대통령을 동네 북처럼 욕해도 되지만 북한에서는 수령. 저 30살짜리 김정은이도 존칭만 안 붙여도 뭐 친애하는 뭐 김정은 동지 뭐 이렇게 안 붙이면 김정이라고 말하면 위쉬 너는 수용소 가야 돼. 수령님에 대한 절대성, 충성심 이거는 아주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도 처음에 왔을 땐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지하철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지하철 안에도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불쌍한 사람들을 나 이거 좀 팔아달라고. 또 바깥에 나오면은 거리에도 또 노숙자 같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야 북한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네. 그래서 처음에 불쌍해서 저도 없는 돈 뭐 1,000원이라도 이렇게 주곤 했어요. 근데 가만 몇 번 주다가 얼굴을 가만 봤는데 그 노숙자가 얼마나 뚱뚱한지 말이에요. 그 북한에 술 한 잔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다고요. 명절이나 겨우 먹는 건데, 돈 너무 많이 주면 술 먹고 저렇게, 그러니까 타락에, 그러니까 정신적 타락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유에서 이렇게 지가 좋아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복지가 없어서든다든가, 너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도 한번 가봤어요. 미국에 워싱턴 그 백악관 앞에 미국 대통령 앞에 비닐방막 쓰고 이렇게 천막 치는 노숙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일행인 그 미국 사람들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네 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들 저 깨끗한 집이라도 하나 줘주면 안 되냐. 가볍게. 그러니까 아이고 정부에서 복지해가지고 아파트 멋있게 해줬는데 와서 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다 이게 싫다고 다 나가서 저 자유라고 저것도. 이런 나라더라고요. 굶어서 너무 못 살아서 이 나라가 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지금 복지가 대단합니다. 여기 복지 혜택이 북한의 중앙당 비서급보다 더 잘 받고 있어요.
지금 쌀이 넘쳐가지고요. 어려운 사람 쌀 주면은 그냥 qui딱꿀 주고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이걸 모르고서는 자꾸 이게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에 높다는데, 야, 제발 여기 천국에서 자살한다는 거는요. 지옥이 뭔지를 몰라서 자살하는 거예요. 북한에 한번 하루만 갔다 오면 아마 자살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살면서 행복한 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또 북한 사람들은 폐쇄 안 해가지고 불행한 줄 몰라서 또 불행한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이 비참함이라는 거는요. 중국에는 한 교회 집사예요. 조선족 집사인데 이제 몇 년 되긴 했어요. 가을에 이 보따리 장사식으로 조선족들이 북한에 친척이 많으니까 수십만이 왔다 갔다 해요. 변경에. 근데 그 회사 일하는 데 갔는데 겨울인데 북한은 춥다고 백두산 그 밑이니까 그 추운데 이렇게 꽃제비 애들 이렇게 거지 애들이 많더라는 게 애들 옷은 못 입어가지고 벌벌 떨고 못 모아가지고 뼈만 남아있고 얼굴은 새까맣고 너무 불쌍해서 있는 거 다 집어줬대요. 그리고 친척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라고 생각해 보니까 쟤들이 저기 어디 집도 없는 애들이 어디가 추운 데서 잘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모성 본능으로 이렇게 나가봤대요. 애들 어두운 데 쫓아가 보니까 어디가 자나 하니까 원래 여름에는 역전이나 이런 데서 자는데 춥잖아요, 역전도. 그러니까 애들이 겨울에는 어디를 가나 하니까 보일러에서 그 북한 석탄 쬐는 그 재 있잖아요. 그 재를 버리는데 애들이 거기 다 이렇게 재를 이렇게 하고 그걸 몸을 덮고 이불처럼. 그러니까 재 먼지는 얼굴 색깔 눈만 반짝반짝한 차마 얼굴 묻으면 숨을 못 쉬니까 요것만 이렇게 재를 묻고 자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친척 집에 들어와서 잠을 쟤들 저 추운 데서 저 재 속에서 어떻게 자나. 잠을 못 자고 새벽 날이 훤히 밝기 전에 나가봤대요. 쟤들이 어떻게 자고 일어나나. 가보니까 애들이 한 10명 내로 잤다면은 그래도 7명쯤은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더래요. 근데 3명은 아직도 자더래요. 이상해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죠. 못 먹었지. 재라는 게 막 영하 막 10도, 20도 내려가지. 그 비참을 보면서 이 지나가는 그 당간부들, 경찰, 그 안전원이나 당간부 막 욕을 했대요. 어떻게 너희 민족을 너희 저렇게 애들을 죽이냐고. 어떻게 저렇게 죽이냐고. 너희들은 배때기 터지고 너희 수령님이 개 같은 놈이라고. 너희 수령님은 이렇게 배때기 터지고 그래도 외국 사람이니까 자반 못 가더래요. 그 간부들도 경찰들도요. 북한 안전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잖아. 애들이 저렇게 몸매가지고 국가가 부모 다 죽고 그 헤매다가 저렇게 죽는 애들 국가가 그러니까 저들도 말을 못하고 그 외국 사람 북한 사람 같으면 잡아가겠는데 그 중국 동포 와가지고 저렇게 죽이냐 욕을 해도 한마디 대꾸를 못하더래요. 이렇게 독재하고 탄압하고 이러는데 그 민심이 어떠냐? 물론 불만하는 사람들 있죠. 불만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형하는 거죠. 잡아가고. 근데 그 불만도가 전체가 일어나면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럴까봐 이 폐쇄를 해가지고 쇠뇌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서도 남한이나 이 자유세계에서도 어떤 특정한 악당이 누구를 붙잡아가지고 세뇌, 또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외부에 연결을 대충 끊고 그 세뇌하는 거 여기서도 이루어지는데 북한은 국가 공권력으로 말 안 들으면 잡아 죽이고 잡아가고 비판하고 하고 계속 공화국 수령님이 위대하다고 거짓말로 계속 해나는 사람들이 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 있는 거나 같죠. 이 폐쇄 안에. 이 안에 이 어둠 속에 있는 캄캄한 마귀 지역 속에 있는데 빛을 던져줘야 된다고. 너희는 속고 있다. 여기는 어둠이다. 여기는 독재다. 반민족이다. 언론이 자유도 없다. 너희는 진짜 굶주리고 굶어 죽는다. 그 수령은 완전히 독재자고 정말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둠 속에서 불만이라는 걸 가졌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 정말 혁명적인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는 바깥에서 들어온 남한 삐라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됐다고요, 저도.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놓고 자꾸
자꾸 딴소리 하기 때문에요. 이 삐라를 보내줘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예, 이게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예, 물론 여기 지금 사진은 북한 동포들한테 삐라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냈고 여기다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라지오 인터넷, 여기 내용이 그래요. 라지오 인터넷은 유일한 폐쇄국가에 있지만 그래도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이 분기선에 남한을 볼 수 있거든요. 임진과 개성에서는요. 또 국경에서는 중국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바깥 세상을 보면은 뭐가 보이냐고, 밤에는. 불을 야성이 보이죠. 이거 보라고. 그래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요. 결국 남한은 어떻게 산다는 걸 간단히 이렇게 보여줬고, 이번 내용은 뭐냐면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통치자한테 속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미국과 남한을 미워하는 거는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남한이 침략했다고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를 남한 삐라 보고 어떻게 깨달았냐면 6.25 초기 전쟁 참가자를 조용히 만나보니까 우리가 쳤다고 그런 걸 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6.25 초기 참가자를 조용히 만나보세요. 38선 주민들한테 조용히 만나보세요. 나는 술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고서는 말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수령님이 전범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쳤기 때문에 남한한테 오히려 미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독재 속에 있는, 그 가난 속에 있는, 그 폐쇄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 바깥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바깥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온다고요. 그 운동을 하는 것이 통일운동이고 평화통일이고 북한 인권운동이고 북한 독기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